네, 자, 3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4페이지, 저 제5항의 확인 문제 이제 볼 차례죠.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짧은 두 몸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것, 원래 된 소리니까 된 소리 표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헤스카다, 헤스카다. 뭐가 맞나요? 헤스기라고 발음이 되니까 헤스카다라고 적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에와 으 사이에 된 소리가 나는데 두 몸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것은 원래 된 소리니까 표기에 반영한다. 헤스카다고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울림소리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하다, 듬뿍하다. 예, 그래서 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 울림소리 즉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듬뿍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게 원래 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듬뿍하다라고 소리가 나니까 원래 된 소리인 듬뿍하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보시면 이제 예외적인 것 야단 법석 할 때 그때 야단 법석입니까? 야단 법석입니까? 요거 법석의 비읍과 그 다음에 뒤에 시옷 이거 둘 다 그거잖아요. 무성음과 무성음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된 소리로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고 이렇게 된 소리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돼서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것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된 소리 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에 따라서 그래서 야단 법석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군요. 그 뒤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예외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비슷한 음절이나 같은 음절이 반복이 될 때는 똑같이 적어준다에 따라서 그래서 쓱싹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뒤에 게 틀리고요. 자, 야단법석 같은 경우는 이게 불교 용어죠. 그래가지고 저 석가모니가 거기를 야단 즉 들에서 들의 단상에서 법석 법회를 열 때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글와글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야단법석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것은 아주 시끄럽고 뭐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이런 걸 야단법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 석가모니가 저 부처님이 그걸 할 때 저 법회를 열 때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이 모였다.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고 시끌벅적했다라는 것을 것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2절 구개음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맞춤법 6항 구개음화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디귿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소리나더라도 디귿티읒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개음화를 좀 간단하게 그렇게 좀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디귿, 티읕이 뭐를 만났을 때, 이를 만났을 때 뭐가 되는 현상이다.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개음은 디귿, 티읒일까요? 지읒, 치읒일까요? 지읒, 치읒이 구개음이에요. 그래서 구개음화, 구개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개음화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읒, 치읒이 구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를 만나가지고 디귿, 티읒이 이가 되는,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 뭐 해도지 같은 거죠. 해도디인데 원래 발음이 요게 이를 만나가지고 해도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구개음화 현상인데 그러면 적을 때 해도디라고 적어야 됩니까? 해도지라고 적어야 됩니까? 즉 해도디, 해도이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읽은 거예요. 원래 발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육 편의상 그렇게 읽는 거니까 제가 제대로 읽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도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에 따라서 그래서 해도디라고 적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해도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한글맞춤법 6항의 내용을 보면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한다 라는 것이 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뭐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즉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기억 니은 나오는데 마디라고 적는 게 맞지 맞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발음은 물론 맞이입니다. 그 다음에 해도디, 해도지, 해도디라고 적어야 되고 구디, 구지, 구디라고 적어야 됩니다. 갓이, 끝이, 할이다. 이것도 발음이 할치다 보면은 요 티읕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음 현상이죠. 그래서 할티다가 되었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할치다로 이렇게
요 T가, 예, 그 티읕이, 치읓이 되니까 할치다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발음이 할치다예요. 할치다인데, 하여간, 예, 할티다로 그렇게, 예, 할이다로 그렇게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하니까. 저 구개만은 표기를 반영 안 하니까. 거치다. 이것도 디귿과 티읕이 만나가지고 티읕이 되네요. 그 다음에 거치다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만, 어쨌든 표기에 반영을 안 하고 거치다, 다치다, 묻히다, 예,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미다디, 미다지.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미다디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하니까 앞에 걸로 미다디로, 미다이로, 예,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절 이번엔 디귿소리 받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7항 디귿소리 받침. 제7항 디귿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돗자리, 어셈, 우덜은, 하돗,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묻, 옛, 첫, 헛 이런 식으로 적는데, 요게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시옷으로 적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디귿이나 다른 걸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이렇게 시옷으로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해설 그 보시면 그 고래의 관용 형식에 따라 시옷으로 그렇게 적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레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좀 디귿이나 뭐 티읕이나 다른 걸로 적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그런 이유가 없는 것들은 시옷으로 적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걷잡다 있죠. 예, 걷잡다는 요거 시옷으로 적어야 될까요? 디귿으로 적어야 될까요? 이거 디귿으로 적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두어 붙잡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요. 거두다가 걷잡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다의 두에 그 디귿이, 예, 그 받침으로 들어가지고 걷잡다, 요렇게 뭐 디귿이 들어갔는데 줄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지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그냥 시옷으로 적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7항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장, 요 똑바로 곧게, 원래 곧게, 곧다라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주니까 곧게, 예, 이렇게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낯가리, 이것도 나달. 예, 나달을 나달이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디귿입니다. 그 디귿 이제 받침이어서, 그래서 그 낯가리 이런 식으로 저 디귿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그 다음에 돋보다. 예, 돋보다라는 것은 돋보기 같은 경우에 시옷으로 적어야 되나요? 디귿으로 적어야 되나요? 예, 디귿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두 보는 거거든요. 도두. 예, 도두. 그러니까 더 이렇게 크게, 예, 더 도드라지게, 예,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두 본다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돋보기, 그건 디귿으로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두에서 줄어든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등은 보기 본 뒤에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짓꼬리, 사은날, 숟가락 등은 요거는 바느질꼬리에서 반짓꼬리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반질꼬리에서 반짓꼬리, 바느질꼬리가 반질꼬리가 됐다. 반짓꼬리가 되고, 사흘날이 사흔날이 되고, 숟가락이 숟가락이 되는 것, 이렇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은 디귿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디귿으로 적지만, 예,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어준다. 예, 그런 내용이 계속 7항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숟가락 등은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깥 같은 경우에는 밭으로 줄여서 적어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 까테 티읕 받침이잖아요. 그래서 까가 이제 생략이 되고, 그게 티읕이 앞으로 올려 붙어가지고, 그래서 밭으로 그렇게 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또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옷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밭으로 적지 않는다. 예, 티읕 받침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밭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밭벽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암벽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뒤에 제가 암벽이 있네요. 여기 암벽이 있죠? 여기 암벽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바깥에서 또 볼 수 있는 바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밭벽이죠. 예, 여기 안쪽에서 보는 면이 안벽. 그 다음에 요 바깥에서 외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벽면이 바로 밭벽이 되겠습니다. 바깥벽.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밭부모,
밭사돈, 예, 그 남자 사돈을 밭사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밭상제, 밭어버이, 밭쪽,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티읕 받침을 더 써줘야 될 때는 티읕 받침을 써준다. 그렇지만 디귿 받침, 티읕 받침으로 쓸 필요가 없을 때는 뭘로 써준다? 근거가 없을 때는 시옷으로 써준다. 옛날부터 시옷으로 써왔으니까 예, 그런 내용이 7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돗자리가 있네요. 돗자리. 예, 요거. 자, 돗자리는 이거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돗자리는 저 디귿이나 티읕으로 적을 이유가 있나요? 예, 적을 이유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옷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돋보기 있죠?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도두보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받침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돗자리하고 돋보기하고 좀 많이 헷갈려요. 같은 도시니까. 예, 그래서 돗자리는 이것은 예,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시옷으로 적어주고요. 그렇지만 돋보기 같은 경우는 돋보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도두보다의 줄임말이니까 그렇게 디귿으로 적어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그 참고로 보시면 밭다리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 요거 뭘로 적어주나요? 요거 티읕 받침으로 적어내, 시옷 받침으로 적어주나요? 예, 요거는 바깥다리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씨름이 이제 완전히 요즘은 이제 인기 없는 예, 그래도 씨름이 좀 약간 TV나 이런 데 틀어주면서 약간 좀 인기가 좀 약간 올라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옛날 인기만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만기라든지 강호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는 참 인기가 좋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밭다리를 걸었다고 그래요. 다리를. 이게 다리 안쪽을 거는 안다리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바깥쪽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밭다리 기술이 있는데 그 씨름에. 근데 그 밭다리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시옷으로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티읕으로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다리의 줄임말이니까. 예, 그래서 밭다리 뭐가 맞느냐?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밭다리 티읕 받침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모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 8항 예 표기 제8항 계례 매패해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리에 같은 경우에는 예로만 발음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얘가 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리에를 빼고 개매패해 같은 경우에는 개매패해 이런 식으로 발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예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에로 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에는 예로만 나지만 개매패해 같은 경우는 개매패해 이렇게 발음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개매패해 이렇게 단순화된 발음도 허용으로서 맞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가 에로도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에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예, 원래 표기대로 예로 써준다. 예, 그게 이제 제 8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것인데요. 예를 보시면 개수와 개수가 있네요. 요거 개수로 소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쓰는 거 원래 한자가 개입니다. 개수나무 할 때 개거든요. 예, 그래서 개로 그렇게 써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앞에 게 표기가 맞습니다. 사례 이거는 원래 예 같은 경우에는 예로만 소리가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원래 레로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례 원래 발음도 레로 나고 표기도 사례로 그렇게 앞에 걸로만 해줘야겠고요. 연매 이것도 앞에 걸로만 표기를 해줘야겠고요. 연매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만 폐품 이것도 폐품으로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쓰는 건 폐품이라고 써줘야겠다. 혜택이라고만 써줘야겠고 계집이라고만 써야겠고 핑계로만 써야겠고 계시다 역시 계시다. 예, 그렇게 앞에 걸로만 써줘야겠습니다. 원래 그 모양이 예이기 때문에 예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로 소리 나는 한이더라도 그렇게 예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다 물론 계시다 매패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말씀드린 예란. 자, 다음에 다만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는다. 자, 예를 보시면 개송 게시판, 휴게실. 요거는 한자가 원래 개자예요. 개자기 때문에 개로 소리 나지도 않고요. 예, 개로만 소리 나고 한자도 원래 개니까 그렇게 개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개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교에
그 기독교의 찬송가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찬송, 그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 예, 그게 개송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게시판, 요거는 이제 앞에 하여간 게시하는 거죠. 근데 그 게시판이라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원래 한자가 개자예요. 그래서 게시판, 휴게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그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KBS 한국 능력 시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예, 이런 것, 예, 그 개로 써준다고 개로 써준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얘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예, 아까는 말씀드렸죠. 예, 다른 자음이 오면은 그러면 에로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얘 그렇게만 발음이 되고 표기도 얘로 그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원래 얘라면요. 물론 원래 에레라면 에레로 써줘야겠죠. 그렇지만 원래 얘라면 에레로도 소리 안 나고 표기도 얘레로 그렇게 써줘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은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고요. 의례, 케케묵타는 표준어 규정 10항에서 단순한 형태의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어로 취하였으므로 의례, 케케묵타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례, 케케묵타 이런 것들은 단모음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의례, 케케묵타 그렇게 쓰지 않고 의례, 케케묵타로 그렇게 원래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원래는 의례가 의례에서 왔어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어원은 의례에 가깝겠습니다만, 례로 써줘야 맞겠습니다만, 의례로 써주기로 한 거고요. 그냥 고유화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다음에 케케묵다 같은 경우에도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게 그게 케케묵다예요. 먼지가 쌓일 정도로 오래 묵었다라는 것이 예, 그 케케묵다인데 예, 그것도 사실 원래 어원으로 따지면 켜켜이 묵다니까 케케묵다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예, 케케묵다로 그렇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89년도에요. 그래서 의례 케케묵다 이런 거는 단순화해서 쓴 것이 맞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예례는 원래 표기대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5항에 따라서 한글맞춤법 8항에서 리에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원래 레로만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레로 소리 나는 경우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용례, 사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개매 폐해 에로도 소리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뭐 예로 적어준다라는 게 규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예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예례로만 소리가 나니까 에레로 소리 나는 경우 없으니까 그래서 요 규정은 좀 빠져야겠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풀겠습니다. 맞은 것을 요피하시오. 핑계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핑겨이 그 앞에 거를 쓴 게 맞죠? 예, 그래서 개자는 한자 원래 개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니까 예, 개로 소리가 나더라도 핑겨이 그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게실 뭐가 맞나요? 예, 뒤에 게 맞네요. 휴게실은 원래 개자다. 그 다음에 케케묵다 요거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원은 앞에 게 가깝겠습니다만 쓰는 것 의례와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형태를 표준으로 삼았다. 예, 자, 18분이 넘어갔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하여간 지금 이제 주말, 저희 연휴가 껴 있습니다만, 저희 수업이 아시다시피, 이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 녹화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휴강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서, 하여간 좀, 지금 목요일날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목요일부터 좀 일찍 들어주시고, 연휴 때는 좀 푹 쉬시고, 대신 23일까지, 꼭 그때까지 수업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에 연휴 전에 더 들어주시면 그게 원래 원칙이고, 예, 더 푹 쉬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